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로 인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소음이 귀를 따갑게 한다. 나는 그러한 사람 무더기 중 하나가 되어 묵묵히 서 있었다. 오전 10시 30분 타임, 입장하시겠습니다. 직원이 친절하지만 다소 기계적인 서비스직 특유의 말투로 외쳤다. 그러자 내 앞에 줄을 서 있던 10대 청소년들이 시시덕거리며 걸음을 재촉하였다. 물론 나도 그들의 속도에 발맞춰 팝업 스토어로 향했다. 아, 이거 소름 돋을 만큼 똑같네. 나 여기서 사진 찍어줘. 아, 이거 품절인데. 팝업 스토어는 이미 잔뜩 들뜬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이 장소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10대나 20대 여성들이었기에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인 나는 너무나도 눈에 띄는 것 같았다. 여자친구를 따라온 듯한 남성들이 그나마 위안이 되어주었지만 혼자 온 대학생 남자는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었다. 어둠 탐사 기록, 살아남은 자의 기록전. 입구에 세워진 배너의 글자에 눈에 들어왔다. 글자 아래에는 고개를 푹 숙인 어딘가 음산한 분홍색 토끼 인형이 어둠 속에 덩그러니 놓여있다. 뒤에서 나를 따라오던 사람은 그 기괴한 배너의 사진을 찍으며 중얼거렸다. 아, 귀여워. 역시 괴담 소설을 읽는 독자다웠다. 이곳은 일명 괴담 출근으로 불리는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팝업 스토어다. 정확히는 괴담에 떨어져도 출근을 해야 하는구나. 데뷔작인 남자 아이돌을 다룬 웹소설을 성황리에 완결낸 유명 작가의 차기작이 바로 이 작품이다. 데뷔 작품이 큰 호응을 얻은 인기 작가였기에 해당 작품은 초반부터 탄탄한 팬층을 보여주며 인기리에 연재되는 중이다. 이런 대형 팝업 스토어가 열린다는 것부터 이미 인기를 입증하고 있는 듯하였다. 나는 팝업 스토어에 입장하자마자 지난주에 재고가 없어 구매하지 못한 상품들을 재빨리 집어들었다. 전시는 지난 방문 때 실컷 감상했기 때문에 얼른 지나쳐 카운터로 향했다. 총 83,000원입니다. 종이봉투 500원인데 하나 드릴까요? 내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자 직원이 생글생글 웃으며 큼지막한 종이봉투를 꺼내 내가 구매한 상품을 담기 시작했다. 출구로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쭉 걸어가시다 보면 사원증 만들 수 있는 이벤트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출구를 두 손으로 가리키며 친절히 안내해준 직원에게 가볍게 목례하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출구 방향으로 걸어갔다. 직원이 말한 것처럼 오른쪽으로 걸어가자 길게 이루어진 줄이 보였다. 나는 조용히 줄의 맨 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길게 늘어선 줄이 서서히 줄어드는 동안 나는 느긋하게 괴담 출근을 정주행하며 시간을 때웠다. 곧 일부가 완결날 것만 같은 흐름이라 나는 요즘 휴재가 시작되지는 않을까 매번 긴장하는 중이다. 물론 휴재가 시작된다면 정주행을 계속하며 기다릴 테지만 아쉽기는 하였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자 직원이 입꼬리를 올리며 나를 맞이했다. 문득 이 직원이 팝업 스토어의 카운터에 있었던 직원과 상당히 닮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쌍둥이 자매가 같이 아르바이트 지원이라도 한 건가? QR코드를 보여주십시오. 직원이 나의 상념을 뚫고 상냥하게 말을 걸어왔다. 나는 그제야 서둘러 휴대폰을 켜서 QR코드를 직원에게 내밀었다. 직원은 바코드로 QR코드를 인식한 후에 활짝 웃으며 입을 열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은 공손한 응대와 함께 나를 룰렛이 있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먼저 럭키 룰렛부터 돌리시겠습니다. 원하시는 순간에 버튼을 눌러주세요. 황금빛으로 빛나는 룰렛이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나는 본능적으로 포시라고 적힌 네모 버튼을 눌렀다. 반짝이는 룰렛이 경쾌하게 빙글빙글 돌아가다가 점점 속도를 줄이며 어떤 한 칸에서 움직임을 멈췄다. 1등 축하합니다. 1등 당첨되셨습니다. 와, 개부러워. 미쳤다. 내 뒤에서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탄성을 내지르는 것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게 실화인가? 살면서 운이 좋았던 적이라고는 군대 선임을 잘 만난 것밖에 없었는데 믿을 수 없는 행운에 내가 어안이 벙벙하여 가만히 서 있자 직원이 되려 신나서 관계자만 출입 가능한 것 같아 보이는 곳으로 뛰어들어갔다 나왔다. 1등 상품은 초자연 재난관리국 입사 키트입니다. 아마 백일몽 주식회사 입사 키트는 현재 팝업 스토어에서 판매 중이니 1등 상품으로는 초자연 재난관리국 입사 키트를 준비한 것으로 보였다. 나는 다소 얼떨떨한 기분으로 직원이 방긋 웃으며
내미는 입사 키트를 받아들었다. 없던 수전증이 도직이라도 한 건지 키트를 잡는 손이 덜덜 떨리기까지 했다. 여기에는 나름 합당한 이유가 존재했다. 초자연 재난관리국. 윤리는 개나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득만 쫓는 미친 사기업과 제정신이 아닌 사이비 집단 사이에서 유일하게 일륜적인 공기업이다. 특히 초자연 재난국만 등장하면 민간인의 생존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더욱 애정했던 기관이다. 게다가 이건 비매품이잖아. 억만금을 주고도 가질 수 없는 상품이다. 나는 입사 키트를 소중한 듯 품에 안았다.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벤트장을 떠나려고 한 그 순간이었다. 손님, 잠시만요. 사원증은 제작하고 가셔야죠. 아, 맞다. 사원증. 애초에 이곳에 사원증을 만들려고 온 것이기도 했다. 나는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작은 포토부스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자신의 상반신을 촬영하면 그 사진이 사원증 증명사진으로 사용되는 구조인 것처럼 보였다. 나는 취업을 준비하며 찍을 증명사진을 미리 촬영한다는 기분으로 상반신 촬영을 시작했다. 올해는 반드시 졸업해서 취업한다. 나는 각오를 다지며 열정적으로 증명사진을 찍었다. 사진 촬영을 마치고 포토부스를 나오자 직원이 친절히 말을 걸어왔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최호원입니다. 나를 포토부스로 안내했던 직원이 내 이름을 컴퓨터에 타이핑한다.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한편의 노인간이 의자를 손짓하자 나는 의자에 대충 앉아서 괴담 출근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역시 시간을 죽이기에는 이것만 한 게 없다. 여기 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리자 직원이 하얀 사원증 하나를 나에게 갖다 주었다. 감사합니다. 증명사진이 약간 흐릿하게 나온 것 같았지만 나는 기쁜 듯 받았다. 아니, 실제로 기쁘기도 했다. 초자연 재난관리국 입사 키트를 받았는데 이런 게 대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사원증을 잠시 응시하자 직원의 옆에서 말을 걸어왔다. 마음에 드세요? 소중히 간직해 주실 거죠? 방금 어디서 들어본 말이. 농담이에요. 괴담 출근 열심히 읽으셨나 봐요. 직원이 소리내어 웃으며 경직된 분위기를 풀었다. 네. 달리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나는 적당히 대답해 주었다. 나는 뻘쭘하게 서 있다가 직원에게 살짝 고개를 숙여주고 자리를 벗어났다. 괴담 출근 팝업 스토어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이 맑은 목소리로 뒤에서 외쳤다. 오전 내도록 팝업 스토어에서 대기하느라 진이 빠진 나는 이제 집에 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잡으며 팝업 스토어가 진행된 백화점 문을 당겨 열었다. 끼. 백화점 문이 스산한 소리와 함께 열렸다. 스마트폰 너머로 슬쩍 보이는 풍경이 어두웠다. 어두워. 나는 팝업 스토어를 오전 시간으로 예매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해가 쨍쨍해야 할 시간이다. 그런데 어둡다고? 나는 놀라서 스마트폰에서 시선을 거두고 앞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말을 이을 수 없었다. PPT에서 나오는 불빛 외에는 어둠만 가득한 대형 강연실이 보이자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백일몽 주식회사에 입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자 신입사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함성을 보낸다. 깔끔한 PPT 화면에 적힌 한 줄의 문구가 눈에 틀어박혔다. 백일몽 주식회사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나는 순간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지만 강의실은 이미 부푼 기대로 분위기가 달아올라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백일몽 주식회사. 괴담에 떨어져도 출근을 해야 하는구나에 등장하는 가상의 기업이자 악의 조직. 대외적으로는 탈모약, 피부질환 치료제를 판매하는 일반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괴담에서 나오는 꿈결과 아이템을 채집하여 수명 연장, 손상된 장기 재생, 소원 성취 등 초월적인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이다. 주인공이 강제로 입사한 후 혹사당한 곳이기도 하다. 나는 수십 번 읽은 괴담 출근의 도입부를 떠올렸다. 주인공은 어둠 탐사 기록 팝업 스토어에 방문했다가 럭키룰렛에서 1등에 당첨되어 어둠 탐사 기록 리얼 굿즈 박스를 얻는다. 그러고는 갑자기 백일몽 주식회사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현장에 떨어지게 된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리기 시작했다. 맙서사.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
얼른 나가야. 철컥. 방금 내가 들어온 문이 잠금 장치가 저절로 돌아가며 잠겼다. 눈앞에서 이 방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사라졌다. 자, 시작합니다. 사회자가 발랄하게 외치자 유일하게 어둠을 밝히고 있던 PPT의 화면이 꺼졌다. 잠시 후 불이 켜졌을 때, 뭐야 이게? 우리는 지하철 의자에 주르륵 앉아 있었다. 저기요? 이거 VR 같은 건가? 진짜 이동한 거예요? 신입사원들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본다. 그 사이에서 혼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존재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정장을 입은 저 남자.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주변 사람들과는 달리 고통스러운 듯 눈을 질끈 감고 있다. 마치 무언가를 이미 깨닫고 감내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거지. 사상 최악의 입사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다는 것을. 심연교통공사에 어서오세요. 어둠 탐사 기록에 등장하는 괴담. 초기에 작성된 D등급 어둠 중 홀로 압도적인 탈출 난이도를 자랑하는 미친 괴담. 그리고 영원히 고통받는 현장 탐사팀. 탐사는 총회까지 기록되었다. 심연교통공사에 어서오세요. 괴담 출근에서 주인공이 탈출해야 했던 데스 서바이벌이다. 다행히 소설을 읽은 나는 돌파책을 하는 상황이기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함정만 조심하자. 혼돈으로 가득 찬 가운데 익숙한 지하철 음악이 흘러나오자 서로 쑥덕거리기 바빴던 사람들이 입을 다문다. 숨막힐 듯한 분위기 속에서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이번 역은 비탄역입니다. 비탄.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해당 안내방송이 끝나기 무섭게 열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더니 멈추고 스크린도어가 열립니다. 문이 열린다. 열차의 문 근처에 서 있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한 발짝 물러난다. 30초 후 출입문이 닫힙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비탄역이 최종 목적지인 승객께선 안내방송에 따라 내리셔야 합니다. 익숙한 목소리의 안내방송이 기괴한 내용의 역을 안내한다. 밖에 봐봐. 그냥 지하철역이야. 열린 문 너머 밖을 바라본 한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밖을 보더니 안도하며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자 내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일어나더니 한 걸음 나선다. 안 나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방금 비탄역이라고 한 거 들으셨잖습니까? 한국에 그런 역이 어딨겠어요. 누가 들어도 이상합니다. 나가려던 사람이 우물쭈물하며 망설이자 다른 사람도 일어나서 말을 보탠다. 이분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상황을 보시는 게. 말리는 사람이 늘어나자 문으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그래도 문 닫힌다. 문이 천천히 닫히자 일부 사람들이 다급히 열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러한 모습에 가장 먼저 사람들을 말리던 남자의 동공이 흔들렸다. 출입문이 닫힙니다. 못 내렸네. 시발. 간발의 차로 내리지 못한 사람들이 저마다 중얼거리며 한탄한다. 작게 욕설을 내뱉으며 말린 이들을 노려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곧 돌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거. 출발하려는 열차의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이 괴상하다. 역사가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집채만 한 까마귀 떼가 나타난 것이다. 까마귀 떼는 쏜살같이 날아다니며 당황하여 굳은 사람들의 살점을 파먹기 시작했다. 마치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았던 독수리처럼.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까마귀 떼를 향해 손을 휘젓고 반항해 보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는 피눈물을 흘리며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다. 출발하는 열차를 바라보며 머리가 파인 여자가 입모양으로 말한다. 살려줘. 하지만 매정한 열차는 점점 앙상해져가는 그들을 내버려둔 채 다음 역으로 향했다. 이번 역은 애상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나는 패닉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고개를 돌려 한 남자를 바라보았다. 지금쯤 그 타이밍인데. 나는 남자를 힐끔 쳐다보며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길 기다렸다. 내 기대에 부응하듯 그 남자는 어색하게 허공에 무언가를 누르는 듯한 모션을 취했다. 펄럭. 그러자 허공이 갈라지며 작은 물체 하나를 남자 쪽으로 뱉어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물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지 못했지만 나는 저게 뭔지 똑똑히 알고 있다. 그립톡. 정확하게는 메모리얼 그립톡. 어둠 탐사 기록 외에 등장하는 시급 아이템. 스마트폰에 부착하면 자신이 기억하는 텍스트를 일목요연하게 페이지로 구현하여 보여준다. 환경부 사나이 초자연 재난관리국 구급 지급품. 남자는 흠칫 놀라더니 서둘러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립톡을 부착했다. 부럽다. 아마 저 남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어둠 탐사 기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지침서를 손에 얻은 셈이다. 나는 질투가 나서 괜히 내 손에 들린 초자연 재난관리국 입사 키트를 노려보았다. 이상하게 굉장히 가벼운 것처럼 느껴졌다. 벌컹.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입사 키트가 약간 무거워졌다. 뭐지? 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입사 키트를 열어보았다. 이상하게도 입사 키트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단지 상자의 중앙에 단 하나의 물체만 놓여 있을 뿐이었다. 스마트폰이었다. 그것도 아까 본 남자가 들고 있던 것과 똑같이 생긴. 나는 맞은편에 서 있는 남자의 눈치를 보며 자연스럽게 상자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스마트폰을 켜자 처음 보는 형태와 틀을 갖춘 페이지가 폰 화면에 떠올랐다. 어둠 탐사 기록. 미친. 정말 저 남자의 스마트폰인 것이다. 이게 왜 굿즈로?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고개를 살짝 들어서 맞은편을 바라보자 그 남자가 스크롤을 미친 듯이 내리며 무언가를 읽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분명 어둠 탐사 기록을 읽고 있겠지. 나는 남자가 알아채지 않게 조심하면서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저 남자가 이 스마트폰의 존재를 알게 되면 골치 아파진다. 어둠 탐사 기록은 분명 유용한 도구일 테지만 저 남자에게 걸리면 상황이 복잡해질 테니 얌전히 포기하기로 했다. 내가 읽지 않아도 저 남자가 읽고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미 이 괴담의 탈출법을 안다. 소설의 초반부이기에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사소한 문제만 해결한다면 쉽게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사람들인데. 충격으로부터 간신히 정신을 차린 신입사원들이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방금 무슨 애상이라는 거 슬플 때 쓰는 그런 표현을 말하는 것 같죠? 전화도 데이터도 안 터지고 진짜. 이게 대체 무슨 일. 사람들은 저마다 작게 불만을 토로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거 무슨 유튜브 괴담도 아니고. 한 여성이 투덜거리며 말을 내뱉자 이를 들은 한 남성이 반색한다. 스마트폰에 그립톡을 부착한 그 남자였다. 괴담이라고 하셨습니까? 여성은 갑작스러운 물음에 약간 당황한 것처럼 보였지만 차분히 대답해 주었다. 제가 유튜브로 괴담을 좀 보는데 그게 생각나네요. 혹시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보통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가능한 정보를 공유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까진 아닌데 말 그대로 모든 게 괴담 같아서요. 갑자기 강연실이 지하철로 변하질 않나. 사람이 그렇게 죽고. 여성이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며 말을 이어나가는 것을 남자가 주에 깊게 듣는다. 이쯤에서 나도 안면을 트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으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저도 공포 게임을 자주 하는 편이라서 기시감이 느껴져요. 마치 올바른 역에서 내려서 탈출해야만 할 것만 같은 느낌인데요.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자가 놀란 듯 내 쪽으로 고개를 획 돌렸다. 나를 돌아보는 남자의 동공을 지나치게 확장되어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가 그 남자의 어깨를 살짝 쳐서 주의를 돌렸다. 아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분 맞으시죠? 순박해 보이는 한 청년이 갑자기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 청년은 목 뒤를 문지르며 그 남자에게 악수를 청했다. 저는 백사원이라고 합니다. 화들짝 놀라는 남자 뒤에서 나는 조용히 백사원의 얼굴을 응시했다. 백사원. 어둠 탐사 기록에 등장한 백일몽 주식회사 직원으로 괴담 출근에서는 다소 사이코패스 같은 면모를 보여주던 인물이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데 나는 악수를 하는 백사원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두 사람의 악수가 끝나자 괴담 이야기를 해주었던 여성도 그립톡이 붙은 스마트폰을 든 남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저희 통성명이라도 하죠. 고영은입니다.
이쪽도 괴담 출근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인물 중 하나다. 나도 고영은과 그 남자의 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남자에게 손을 건넸다. 최호원입니다. 순간 남자의 눈매가 가늘어지며 나에게 뻗던 손을 멈칫했다.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순식간에 표정을 갈무리한 남자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미소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반갑습니다. 김소름입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다. 김소름. 괴담 출근의 주인공으로 억울하게 괴담에 휘말려 산전수전을 다 겪는 인물이다. 외형만으로도 김소름일 것 같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혹시나 하여 단정 짓지는 않았다. 내가 괴담 출근에 떨어진 마당에 다른 사람도 주인공 역할로 끌려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반갑습니다. 김소름 씨, 이런 순간만 아니었다면 더 반가웠을 것 같네요. 내가 음울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다소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러게요. 김소름이 오묘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그러고는 나를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주걱거린다. 김소름이 이상한 태도가 조금 거슬렸지만 나는 대충 넘겼다. 다음 역에 대한 안내방송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감정은 여태껏 나왔던 키워드와 분위기가 달랐다. 이번 역은 환희역입니다. 계속되던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긍정적인 단어가 등장하자 사람들이 일순 숨을 죽였다. 숙연했던 분위기가 요동친다. 환희면 좀 좋은 느낌 아닌가요? 어쩌면 사람들이 희망에 가득 차 수군거린다. 김소름의 안색이 창백해진다. 예의상 괜찮은지 물어봐야 할 정도였다. 어디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그럴 리가. 이타적인 인간이 이런 상황을 두고 볼 리가 없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열차가 천천히 환희역에 정차한다. 눈앞에 펼쳐진 깨끗하고 잘 정돈된 환희역의 모습에 사람들의 표정이 환해진다. 여기서 내려서 사람을 찾아볼까요? 여긴 진짜로 멀쩡해 보이는데. 한 사람이 쭈뼛거리며 제안하자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한다. 그 순간 한 사람이 튀어나와 문 앞을 가로막았다. 김소름이었다. 뭐야. 나가려고 조금씩 발걸음을 옮기던 사람들이 김소름의 등장에 당황한다. 기다려 주십시오. 김소름이 단호하게 말투로 입을 열었다. 스크린도어가 열립니다.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이요? 여기가 안전하다는 확신 말입니다. 아니면 추론이라도. 김소름이 나가려던 사람들에게서 고개를 돌려서 나머지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이 상황이 괴담 같다는 말엔 대부분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김소름이 말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천천히 말한다. 이쯤에서 동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꿈이나 VR이라기에는 너무 생생하고 그렇다고 현실이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하고 괴담이거나 괴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무언가라고밖에 추측할 수 없긴 하죠. 사람들이 내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한다. 30초 후 출입문이 닫힙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김소름은 안내방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다시 말을 시작했다. 괴담이든 공포영화든 운과 느낌만 믿고 골라서 좋은 꼴이 나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클리셰긴 하죠. 내가 한마디 덧붙인다. 내 말에 김소름을 나를 흘긋 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추리도 추론도 없이 이렇게 목숨을 걸어도 정말 괜찮으십니까? 의견은 내지 않고 계속해서 반대만 하는 김소름의 행보에 사람들은 흥분하며 화를 낸다. 아니, 그러는 그쪽은 뭐 대단한 추리라도 했어요. 이 사람 아까부터 계속 답답한 소리만 하는데. 빨리 비켜요. 무슨 추론이니 뭐니. 이게 뭐 골든벨인 줄 알아요? 누가 힌트라도 줬대? 당연하죠. 힌트 주고 있습니다. 김소름이 숨을 고르더니 손가락을 들어 이를 가리켰다. 안내방송 말입니다. 최종 목적지까지 쾌적한 이동을 위해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소름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계속 안내방송에 집중하고 따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다음 이어질 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소리가 들린 곳은 다른 곳이었다. 환희역이 최종 목적지인 승객께선 안내방송에 따라 내리셔야 합니다. 안내방송에서 친절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환희역이 최종 목적지인 분,
여기 계십니까? 침묵이 지하철 내부에 가라앉았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합리적인 반박을 소심하게 내놓았다. 좋은 건 맞잖아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사람도 중얼거린다. 환희, 그러니까 기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 아닌가? 그래서 지금 최종 목적지가 환희역이십니까? 아무도 섣불리 대답하지 못했다. 본능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하였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되려 김소름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아니, 우리한테 지금 목적지라고 할 게 있어요. 자기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참견하시지? 우리가 당신 때문에 여기서 못 내려가지고 탈출 못하면 책임지실 겁니까? 책임질 거냐고요. 그 말을 들은 김소름의 입가가 호선을 그린다. 마치 그 말만을 기다렸다는 듯. 책임지겠습니다. 김소름이 산뜻하게 대답하자 열차 내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졌다. 김소름에게 바락바락 대들던 사람들도 슬며시 꼬리를 내린다. 스크린도어가 닫힙니다. 정적 속에서 열차 문이 미세한 소음을 내며 닫혔다. 일부 사람들이 미련이 남은 눈으로 밖의 역사를 바라본다. 밖을 보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앞칸 사람들 다 내렸어요. 나는 눈알만 살짝 굴려 역사의 상황을 확인하였다. 대여섯 명 정도가 역사에 내려 서로를 부여잡고 안도하고 있었다. 달린다. 환희역에 내린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계단 방향을 향해 뛰어가는 것이 보였다. 사람들의 표정은 말 그대로 환희에 가득 차 있었다. 이 역에서 나가기만 하면 탈출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부풀어 사람들이 속도를 높인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갑자기 역사의 천장에서 빛이 내려와 사람들을 감싼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빛처럼 언뜻 보면 굉장히 신성해 보인다. 실상은 전혀 다르지만 빛이 사람들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녹아내리며 서서히 형체를 잃어버린다. 얼굴에 달려있던 눈알이 흘러내리며 발등에 닿았다. 이제 사람이라고 도저히 부를 수 없는 무언가가 바닥에 달라붙어 있다. 남은 잔해물에 유일하게 단 하나의 신체 기관이 붙어 있다. 입술. 잔해물에 붙어 있는 입술이 뒤틀리며 호선을 그린다. 환희에 가득 차서 해당 장면을 목도한 사람들이 기겁하며 고개를 돌린다. 열차는 환희역에서 출발합니다. 탑승객의 정신 건강 따위는 일절 신경 써주지 않는 참으로 무신경한 지하철이다. 곳곳에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거나 훌쩍거리는 소리가 난다. 내리려고 했던 사람 중 한 명이 김소름을 절박하게 붙잡으며 일그러진 미소를 짓는다. 책임진다면서요. 정말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장담할 수 있습니까? 김소름이 자신을 붙잡은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하였다. 그러한 모습에 신입사원은 조금 진정하였는지 김소름의 옷깃을 잡았던 손에 힘을 풀었다. 얼마나 힘을 세게 주었는지 옷 끝자락이 엉망이었다. 대단하시네요. 나도 모르게 한마디를 중얼거리듯 내뱉어버렸다. 김소름의 한쪽 눈썹이 슬쩍 위로 올라간다. 네. 나는 그를 흘끗 바라보며 대답을 들려주었다. 괴담 출근을 읽는 동안 주인공에게 너무나 해주고 싶었던 말을 담은 대답을. 이런 생사가 달린 상황에서까지 남의 목숨을 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봐서요. 요즘에는 이런 이타적인 사람 찾기 쉽지 않잖아요. 김소름은 나에게 두었던 시선을 앞으로 돌리고 무덤덤하게 대꾸했다. 이유가 있는 친절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겁이 많다는 거겠지. 이유가 뭐든 간에 대단한 건 대단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 이유가 남을 살린다면 이타적인 사람 아닌가요? 김소름은 할 말이 많다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대화는 이어지지 못했다. 승객 여러분, 심연교통공사에서 쾌적한 운행을 위해 안내방송드립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안내방송이 흘러나오자 사람들이 오감을 곤두세웠다. 분실물이 있습니다. 김소름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분실물을 발견하신 분께서는 다음 역에서 하차하어 역 직원에게 분실물을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팝업 스토어에서 정주행하면서 읽은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분실물이 뭐였는지 어렴풋하게 기억이 난다. 안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김소름도 분실물의 대상에 포함됐었으니까 성인 남성의 안구였던 것 같다.
조건 중 하나였던 혈액형이 가물가물하지만 곧 안내방송이 나올 테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분실물은 20대 O형 성인 여성의 왼손 검지입니다. 아까부터 느껴지던 위화감이 또렷해진다. 이때까지 지나쳐온 역은 비탄역, 예상역, 환희역. 하지만 괴담 출근의 심연교통공사에 어서오세요. 회차에서는 해당 역들이 등장하지 않는다. 어쩐지 까마귀는 처음 본다 했어.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괴담의 내용이 원작과 달라졌다. 그 이유는 아마도 변수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원작과 달리 지금 상황에만 존재하는 변수는 단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발생하는 사소한 차이점들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내가 이야기에 개입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원작과의 괴리가 커지겠지. 그럴수록 내가 알고 있는 원작 정보의 유용성이 감소할 것이다. 그렇다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원작처럼 흘러가도록 둘 수도 없고. 일단 이 분실물 사건부터 막고 보자. 원작에서는 백사원이 자신의 누나를 분실물로 제출하면서 역에서 내리게 된다. 하지만 나는 한 명을 안전하게 탈출시킬 수 있는 이 역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다. 일단 한 명이라도 확실하게 탈출하는 장면을 연출하여 열차 내 사람들의 불안감을 낮출 수 있다면 나중에 사람들을 선동할 때 유리해질 것이다. 계속 사람들이 열차에서 내려서 죽기만 한다면 탈출에 대한 희망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나중에는 정답인 역에서도 하차를 거부할 수도 있지 않은가. 물론 원작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라는 변수가 있기도 하고. 그러므로 백사원에게 이 기회를 양보함으로써 굳이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여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줄 필요는 없다. 아, 분실물 종류가 바뀌었지. 까먹었네. 다행히 백사원이 이를 그르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내가 머릿속으로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동안 새로운 현상으로 인해 장내가 시끄러워졌다. 방금 뭐라고 했죠? 20대 성인 여성. O형 성인 여성의 왼손 검지. O형은 아마 혈액형 같죠? 아마도요. 사람들의 분위기가 축 처진다. 그래도 찾아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맞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더니 해당하는 인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로의 정보를 물어본다. 하지만 나는 그 방법으로 하게 두진 않을 것이다. 나는 슬며시 짐칸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했다. 힌트라도 찾기 위해 창밖을 보려는 것처럼 행동하며 손잡이를 잡으려는 듯 손을 천천히 위로 올렸다. 마침 운 좋게 열차가 크게 흔들렸다. 나는 덜컹거리는 타이밍에 맞춰 손잡이를 잡으려던 허공에 떠있는 손을 앞으로 뻗어 짐칸을 붙잡았다. 누가 보아도 열차가 갑자기 덜컹거려서 중심을 잡고자 한 행동. 부디 김소름에게 자연스러운 행동처럼 보였길 바란다. 나는 정신을 차리려는 것처럼 머리를 털며 고개를 들었다. 찾았다. 짐칸의 가장자리에 렌즈통 같은 무언가가 보인다. 다행히 내가 키가 큰 축에 속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물체가 내 시야에서는 선명하게 잘 보였다. 나는 옆에서 느껴지는 시선을 무시한 채 본능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물체를 집으려는 듯 연기했다. 그것은 잘린 손가락이 담긴 휴대형 렌즈통이었다. 이건... 나는 당황한 것처럼 중얼거렸다. 그거 어디 있었어요? 기묘한 물체를 들고 있는 나를 본 한 사람이 외쳤다. 저기 있던데요. 나는 렌즈통을 잡지 않은 나머지 손으로 짐칸을 가리켰다. 어디 좀 봐요. 나에게 말을 건 신입사원은 내 쪽으로 걸어오더니 렌즈통을 강탈해갔다. 렌즈통을 이리저리 둘러보던 남성은 통의 아래쪽에 붙은 라벨을 발견했다. AB형, 남성, 32, LT. 여기 라벨에 뭐라 적혀 있네요. 안내방송에서 나온 조건이랑 다른데요. 짐칸에서 꺼냈다고 했죠. 거기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신입사원도 가까이 다가와 거들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짐칸을 확인해 주었다. 텅 비어 있어요. 그래요? 그럼 뭐지? 일단 이거라도 들고 내려볼까요? 나 참 공포 영화 본 적 없는 건가? 괴담에서 말한 조건을 어겨서 하나도 좋은 게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한 진리 아닌가? 나는 그 신입사원을 보며 걱정스럽다는 듯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다 이전 역에 내린 사람들처럼 봉변당하면요? 조건을 괜히 준 게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한데
신입사원은 미련이 뚝뚝 떨어지는 눈길을 렌즈통에서 돌릴 생각이 없어 보였다. 김소름이 가볍게 한숨을 쉬며 나섰다. 혹시 이 열차 내부에 조건이 맞는 분실물이 있지 않을까요? 보물 찾기 같은 거죠. 나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호들갑을 떨었다. 오, 공포 게임에 자주 나오는 미션 같네요. 내 말을 끝으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지하철 내부를 뒤지기 시작했다.